네, 반포종합 운동장에 와서 아침에 인터벌 1km 6세트를 달려봤는데요. 네, 신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확실히 이 신발에는 저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드런의 새로운 신발 슈퍼 플라이업에 대한 첫 느낌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최근 아주 만족하며 신고 있는 슈퍼블라스트의 마일리지가 800km를 넘어가면서 어떤 훈련화를 신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싱화를 하나 더 사고 뉴발란스 엘리트 V4를 포인트 훈련화로 바꿀까 고민도 하였지만 당장 사고 싶은 알파플라이 3는 웃돈을 주고 사는 수밖에 없어 고민만 깊어갔습니다. 그러던 와중 슈퍼플라이업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고 달사람님의 리뷰를 보니 훈련화로서 슈퍼블라스트보다 좋다 라는 커멘트에 공동구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하려고 검색해보니 마침 공동구매 신청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잠깐 고민한 뒤에 13만 9천 원이라는 가격에 홀려 구매를 선택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기다려서 신발을 받았고 받자마자 집에서 신어봤을 때 몰캉몰캉한 쿠션 느낌이 좋았습니다. 다음날부터 이지런과 빠른 질주, 인터벌, 그리고 장거리까지 50km를 넘게 달리면서 이 신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퍼는 여름을 대비해서 통기성이 좋은 메쉬를 선택했습니다. 부드럽고 시원해 느낌이 좋았습니다. 다만 메쉬가 너무 얇고 부드러워 이거 너무 약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은 지 얼마 안 된 초반이라 메쉬가 망가지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마일리지를 쌓으면 이 부분은 추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쿠션은 전체적으로 두꺼워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코어와 힐 부분의 느낌이 다릅니다. 힐은 아주 부드럽고 무게를 실으면 쑥 가라앉습니다. 코어 부분은 몰캉한 느낌입니다. 달려보면 탱탱한 느낌보다는 몰캉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쿠션입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더 부드럽다면 저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탱탱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낄 것 같습니다. 처음 러닝을 하시며 이제 막 조깅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이 신발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미드솔이 높고 부드럽기 때문에 발목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포오프 쪽은 아웃솔이 넓고 바닥면으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라서 안정성이 있어 보이지만 힐 쪽은 너비 자체가 좁고 옵션이 매우 부드러워 힐 착지를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안정성 측면에서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포어 및 미드 쪽 착지를 하시는 분들께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힐 카운터는 단단하고 얇은 디자인으로 신발을 신으면 아킬레스건 부분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러닝화 중에서 저랑 가장 잘 맞았습니다. 아웃솔은 포어 전반부와 힐 양쪽에 덧대어져 있습니다. 우중런에서도 딱히 불편한 점 없었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트랙과 보도블럭, 아스팔트와 시멘트 등 흙길을 제외한 다양한 길을 다양한 속도로 달렸습니다. 원하는 속도를 내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가벼운 무게가 장거리 달리기에서도 다리에 부담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길이 252mm, 투입 발볼에 발등이 높고 왼발은 아치도 조금 낮습니다. 슈퍼플라이업은 260mm를 선택했고 발몰이 넓게 나왔다는 리뷰에 별다른 고민하지 않고 주문을 했습니다. 처음 신발을 신었을 때 받은 느낌은 길이가 조금 길고 전족부 쪽은 발볼이 꽤 넓다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 러너스 루프를 하지 않고 또 해보고 각각 조깅을 해봤는데요. 러너스 루프를 하지 않아도 불안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는 편이 신발과의 밀착감이 높았습니다. 다만 첫날 이지런을 하면서 4km가 지나니
왼발 아치 부분의 중족부 쪽에 미드솔 간섭이 느껴지더라고요. 10km 이지런을 마치고 6회 15초 질주를 했는데 집에 와서 양말을 벗어보니 간섭이 느껴지던 부위에 얇고 긴 자국이 빨갛게 올라왔더라고요. 신발 내부를 살펴보니까 미드솔이 인솔보다 높이가 있어 이 부분 중 아치가 낮은 제 중족부와 간섭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제가 가지고 있는 노바블라스트 3, 슈퍼블라스트, 엘리트 V4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신발들은 미드솔과 인솔의 높이가 같거나 인솔로 덮여 발과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디자이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면서 디테일에서 메이저 브랜드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치가 낮은 왼발에서만 느껴지지 오른발에서 느껴지지는 않으니까요. 아무튼 이 부분을 참고 사용하면 언젠가 제 발이 강해져 별일은 안 생기겠지만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싶은 성격이라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신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해본 방법은 인솔을 한 장 더 깔아 미드솔 간섭 부위와 인솔 간의 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인솔을 추가하고 이지런과 인터벌 달리기를 하고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붉게 올라오는 정도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간섭의 영향이 있더라고요. 다음으로 사용한 방법은 간섭 부위의 발에 스포츠 테이프를 붙여보는 것입니다. 테이프를 붙이고 20km 이지런을 달려보았는데 이 방법이 가장 잘 맞았습니다. 앞으로 슈퍼플라이업을 신고 포인트 훈련이나 10km 이상을 달릴 때는 귀찮지만 간섭 부위에 테이프를 붙이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신발은 발볼이 있지만 보통 아치를 가지고 조깅에 익숙해진 새로운 훈련화를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만 공구가 13만 9천 원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정가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정성 높은 카본 레이싱화가 필요하시면 유발 10만 포인트를 모아 엘리트 V4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발볼이 얇은 분들은 신발 볼이 넓어 불편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운동 잘했습니다. 네, 오늘 달리기 20.01km 2시간 54초 6분 3초의 페이스로 달렸습니다.